안녕하십니까. 136회 토목시공기술사 강평 상교시 문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교시 문제는 약간 다른 교시에 비해서는 어렵게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의 주요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란 소송을 가지 않고 서로 협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하고 우리가 클레임을 제기하면 협조 중소 협의하고 조정하고 중재하고 소송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조정은 우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가지고 우리가 국토교통부 산하에 조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정을 해주는 거고, 중재는 중재법에 의해서 중재를 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두 개 다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기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ADR이라는 거는 서로 당사자 간의 협의, 그 다음에 조정을 받거나 3자에 의해서, 중재법에 의해서 3자에서 받거나, 그 다음에 이게 안 되면 소송이 있죠. 그래서 소송을 가기 전에 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협의, 조정, 중재, 협조, 중소. 그래서 이제 이 소송은 일단 빼고요. 그래서 협의하고 조정하고 중재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조정과 중재는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겁니다. 당사자 및 자체위원회에 협의해서 당사자끼리 어떤 위원회를 협의하거나 당사자가 안 되면은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협의해서 어떤 문제에 대한 클레임에 대해서 해결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신속 해결 비용이 없습니다. 구속력도 없고 당사자 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조정은 조정자가 협의해서 조정자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정기간 수수료만 주면 됩니다.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국내 특징은 관공사, 발주자, 도급사, 하도급사, 감리, 분쟁,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서 국토교통부 산하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 또는 제3의 기관 요런 데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재자 간 중재를 해서 판정 뭐 똑같은 거죠. 이것도 3개월에 1년 정도 중재기간 수수료 없음 소송 시에 구속력은 없는데 소송 시에 약간의 영향이 있네요. 요거는 그래서 이제 또는 이제 SOC사 민간 사업자의 분쟁 뭐 특징은 국내에서 이런 건 중재법에 의한 거기 때문에 중재법 이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얘는 중재법 그래서 이제 대한상사중재원 요게 이제 중재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또는 제3의 기관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우리가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송으로 넘어가면은 이거는 서로 한번 볼까요? 이거는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는 아닙니다. 지금 이어서 말하는 거는 요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민사소송 법원에서 판결 2에서 5년 매우 비용이 고가 구속력이 있음 모든 공사 민사소송법 법원 판결 이거는 구속력이 있는 거죠. 법원의 판결을 하면은 그에 대해서 따라야 돼요. 거기에서 안 따르면 안 되는 거죠. 2에서 5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람들이 저렇게 하다가 이제 지쳐서 서로 협의하는 거죠. 결국은 흙막이 공사에서 지하하수 처리 공법과 지하수 처리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지하수 처리 공법이 뭐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기본적인 종류는 이렇게 됩니다. 중력배수, 중력배수, 그 다음에 강제배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력배수는 우리가 집수정 공법, 디프웰 공법, 깊은 우물, 심정, 뭐 디프웰,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모터로 물을 펌프 올리는 거죠. 강제배수, 웰 포인트, 진공웰, 디프웰, 이게 진공웰이라는 게 웰 포인트는 웰 포인트고 진공 디프웰이라는 거는 우리가 집수정 위에 보면 위에처럼 디프웰처럼 돼 있는데 얘를 진공 상태로 말해서 물을 빨아 당긴다는 거예요. 전기 삼투압, 수평 배수 공법. 우리가 알고 보니까 맞네요.
또 하나하나 따지면 별거 아닌데, 예, 중력 배수, 강제 배수. 그래서 집수정 공법은 우리가 집수정 공법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집수정으로 펌핑하는 거예요. 집수정 공법. 예. 그 다음에 이제 깊은 우물, 디프웰 우리가 깊게 굴착을 해서, 예, 깊게 흙막이 공사에 해서 여기에서 모타로 펌핑을 해서 우리 밖으로 빼내는 겁니다. 이렇게 집수정. 그런 게 깊게 굴착을 해야 되는 그게 이제 집수정인 거죠. 집수정, 디프웰 공법. 집수정이 아니고 집수정은 작은 거고 디프웰은 깊게 굴착을 해서 우리가 설치하기 때문에 심정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웰 포인트는 이렇게 20m 간격으로 우리가 80mm 정도 해놓고 그 안에 모래를 집어넣고 트레미 망을 집어넣고 나서 나중에 이 관에서 진공으로 해서 당기면 물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20m 간격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요 설치하는 간격이 간격이 20m 이내로 자주 많이 설치를 하죠. 그는 개념이 되고요. 웰 포인트는 우리가 진공 디프웰은 요렇게 집수정처럼 하는데 여기다가 모타를 넣고 모래를 집어넣고 진공으로 흡입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진공. 얘도 진공이고 얘도 진공이에요. 그래서 형태는 진공 디프웰은 진공 흡입 공법 이 부분을 가지고 하지만은 얘는 전기 모타로 돌리는 거고 얘는 진공으로 흡입을 하는 거고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기 삼투압, 수평 배수 공법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요 진공 흡입 공법 있죠. 요 진공 흡입 공법, 전기 침투압 공법, 수평 배수 공법. 전기 침투압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전기가 전기 입자가 한쪽으로 붙도록 해서 물이 한쪽으로 흐르도록 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면은 물이 플러스면은 이쪽이 마이너스면 그쪽으로 물이 이동을 하겠죠. 물 입자가. 그 개념을 이용을 한 거고요. 수평 배수 공법, 수평으로 쭉 매립을 해서 위에 있는 물이 밑으로 오고 밑에 있는 물도 와서 수평으로 집수정되도록 이렇게 설치한 게 수평 배수 공법,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사항은 사전조사, 집안이 적합한 배수 공법의 선정, 흙막이 차수 흙막이 공법, 복수 공법, 추수벽 설치 공법, 인접 구조물의 보강 실시, 개척 관리 시에 지하 안전관리 특법, 예, 요런 것들을 부가적으로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이제 우리가 안밀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밀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돼요. 지하수가 저하가 되면은 주변 집안이 침하가 됩니다. 주변 집안이 침하가 되면은 인접 집안에 히빙, 보일링 이런 것도 발생이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인접 집안이 침하가 있나요? 그러면 인접 집안의 언더핑이라든지 그라우팅 또는 보강 또는 개척 관리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 결함 종류 및 발생 원인은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표면 결함, 표면에 발생하는 결함이에요. 요 종류별로 별로 표현은 해놨지만은 우리가 콘크리트 표면에 발생되는 것들은 다 우리가 적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블리딩에 의한 방법, 제로 분리에 의한 방법, 시공에 의한 방법, 열화에 의한 방법, 블리딩, 물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콘크리트 속에요. 그래서 모래줄무늬, 이렇게 블리딩이 올라가면서 모래줄무늬, 표면 박링, 레이턴성, 상부에 허옇게 레이턴스가 올라가면서 불순물을 끌고 올라가서 얘가 건조되면 레이턴스가 발생되죠. 그 다음에 곰보, 예, 곰보라는 거는 여기 이렇게 생기는 거죠. 곰보는 에어 포켓이 있고 락 포켓이 있죠. 락 포켓. 자갈만 모여 있는 건 락 포켓이고 공기 때문에 발생되는 이렇게 곰보가 생기는 거는 에어 포켓.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볼터, 우리가 작업하다 보면 그 붓집에 볼터 홀, 그 다음 더스터, 먼지가 섞이는데 콜 조인터,
이래 하다 보면 콜조인트 발생되죠. 예, 요 시공이염 보면 이 바깥쪽에서 보면 시공이염 테두리가 표시가 나죠. 그 다음에 거푸집의 얼룩, 변색, 형상, 변화. 거푸집이 배가 부르다든지 이런 거다 보면은 얘가 배가 부르죠. 그래서 형상 변화, 거푸집, 얼룩 변색, 요 표면이 변색되는 거, 예. 그 다음 백태, 예, 파바오, 백태, 또 파바오, 표면이 이렇게 팝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요. 이런 게 팝아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각각의 대책을 적어줘야 돼. 방지 대책은. 원인은 각각의 원인이죠. 각각의 원인. 그래서 그 지금 설명드린 게 원인이잖아요. 각각의 원인. 그러면 원인을 거꾸로 하면 방지 대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래 줄무늬 같은 거는 물이 바깥쪽을 새지 않도록 요 블리딩에 의한 모래 줄무늬는 요런 거 틈 사이에서 요래 발생되죠. 거푸집하고의 접한 부분. 그래서 거푸집에 방리제를 도포하고 또는 콘크리트 혼화제를 사용하고 그다음 곰보는 다짐을 실시하고 에어포켓도 다짐을 실시하고 유동화재 사용하고 볼트 구멍은 볼트가 없는 공법을 선정하는 게 좋은데 볼트 구멍이 불필요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면은 나중에 마감 처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매립을 잘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항만공사의 매립 시 환경 영향 및 피해 저감 대책. 환경의 매립 시, 해안의 매립 시 이제 우리가 환경 영향 피해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해안에 매립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상에 보면은 장비의 기름때 또는 우리가 뭐 자재가 떠 다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치어, 뭡니까? 어장 관리 이런 것들 피해 환경 영향으로 해서 폐사가 돼버리면 다 물어줘야 되죠. 양식장, 기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흡착포, 기름은 흡착포, 뭐 오탁 방지망 설치를 해야 되죠. 오탁 방지망. 그래서 그 테두리 안에서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환경에 대한 피해를 입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원이 들어오고요. 결국 기름띠하고 소음 진동에 대한 소음 발파를 해야 되니까 진동에 대한 또는 이는 기름띠 때문에 의한 양식장 피해가 많이 입죠. 예. 결국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사 규모 특성에 맞는 환경관리 조직의 편성, 환경관리 조직, 그래서 환경관리 조직의 편성해서 이런 걸 전문적으로 점검하고 계획을 수립을 한다. 그리고 관련 설계 도면의 숙지, 환경오염문의 사전 차단, 이렇게요. 공법의 계획을 수립을 잘해서 환경오염문의 사전의 차단, 그리고 이제 환경관련법 이런 것들을 숙지를 한다. 환경보건교육을 철저히 이행, 그리고 환경관리 항목 내역 철저하게 집행. 그렇죠. 우리 환경관리 항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건비, 환경시설비, 보호장비, 교육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환경관리비 정산 항목이죠.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자, 건설 폐기물의 관리 및 적법 처리 집행, 공사 중 발생하는 비상먼지에 대한 대기오염 물질의 관리 뭐 등등 이런 것도 발파에 대한 개념 시험 발파. 물속에서 우리가 시험 발파해도 소음 진동도 우리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진동.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질 오염뿐만 아니라 소음 진동에 대한 것도 대책 수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시험 발파, 물속에서 시험 발파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소음진동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름띠 또는 양식장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우리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반드시 민원은 우리가 현장에서 민원은 보통 어떤 민원입니까? 대부분 환경민원입니다. 환경민원. 예, 안전민원보다는 환경민원이 더 많아요. 대소 폐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어디 있습니까? 환경부 산하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를 하면은 거기서 어떤 결정을 내려줘요. 그러면은 그걸 실정 보고해서 처리하는 게 빠르죠. 민원서를 접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현장조사, 민원인 시공사를 중재, 그래서 결과를 통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토곡선의 성질과 토양 배분 시 검토 사항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토곡선은 이제 이런 거죠. 유토곡선의 작성 방법 및 순서, 예, 작성 방법, 유토곡선의 성질, 요게 이제 특성이 되겠습니다. 특성, 예, 유토곡선, 커브가 상향, 마이너스 절토, 하향은 성토 구간, 극대점, 극소점. 요 보면은 극대점, 극소점 이런 부분요. 예,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기성과 나란히 평행선이니까 맞는 두 점 간의 토랑은 절성토 간의 균형. 예, 요런 거 변이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도 성토, 이건 종단도, 토적도. 요게 이제 메스커버죠. 메스커버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선이 사향에서 끝나면 상향, 이어서 끝나면은 사토, 밑에서 또 끝나면은 절토. 요거는 위에서 끝나기 때문에 사토가 발생된 거로 나온 거죠. 밑에서 끝나면은 순성토. 요렇게 되겠습니다. 토적도, 횡방향, 이동토는 표시되지 않음. 토적도에 그런 게 횡방향 이동토는 횡도, 이건 종방향이잖아요. 지금 종방향에 대한 거고 횡방향에 대한 거는 이 토적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토적도, 메스커버, 우리가 유토곡선 같은 말입니다. 토랑 배분 시 검토사항 이렇게 되어 있네요. 토랑 배분 시 검토사항은 요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죠. 요 있는 것들을 두 개를 하면은 우리가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사 리평은 발파암으로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랑 배분할 때 공사 규모, 운반거리, 지형, 지질, 현장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도로 확장 공사 이런 것들은 기존 도로가 통행을 하니까 그걸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 그리고 횡방향으로 이동 토량 이것도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민원 발생에 대한 거, 불량토는 매일 이렇게 성토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로 반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흙을 우리가 식재하는데 불량토를 가져간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토양 배분 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토치장과 사토장의 거리, 발주상의 문제, 장기 계속 공사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시공하는 거하고는 약간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상 구간, 민원 이런 것들을 토랑 배분 시 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텀으로 투아치 터널, 예, 저번에 사고가 났었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적어주면 좋긴 한데 거기에 국한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나텀 터널의 문제점에 대해서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투아치 터널에 대해서 투아치 터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투아치 터널 이렇게 대단면에 적용해요. 대단면에 적용하고 그래서 정거장 4차로 터널 그래서 부지 확보에 정한 환경 훼손의 최소화 노선을 따로따로 안 하고 하나로 하는 거죠. 양방향 대단면이니까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이걸 한 노선으로 집어넣으니까 이 용지 보상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단면이기 때문에 이걸 시공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1번, 2번 요 부분을 먼저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랑 먼저 시공하고 2번 굴착하고 요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요거 벽체를 먼저 시공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을 시공해서 이렇게 라이닝을 하고 또 요 4번을 해서 라이닝까지 시공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5번 굴착해서 마무 짓고 6번 굴착해서 마무 짓고 포장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마무리가 돼요. 기본적인 그런 굴착과 시공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금방 설명드린 거는 이제 중벽 분해 굴착 방법으로
요렇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렇게 시공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시공하고 나면 문제점이 중앙부 기둥으로 발팟이 여기에 발팟일 때 중앙부 이 기둥을 시공하니까 기둥을 시공해야 되죠. 기둥을 시공하면은 손상이 갈 우려가 많다라는 거예요. 중앙 기둥이. 그 다음에 벽체 이연부 누수, 이쪽으로 누수가 많이 발생됩니다. 거듭 위에 누수. 그 다음에 여기에 물이 고인다고 합니다. 물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터널 구착 시 협소로 공사, 여기에 이제 처음에 구착을 할 때 협소해서, 예, 협소해서 장비가 작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요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공을 잘못하면은 중앙부에 집중 하중이 적용해서 균열이 우려가 큽니다. 구조검토를 잘못하면은.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문제점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 시트 설치 위치, 시기 변경 이런 걸 철저히 해야 되고요. 이염 없이 방수막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중앙 벽체를 800에서 우리가 플러스 300 해갖고 우리가 1m 10으로 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렇게 네. 당초에는 800인데 110 요렇게 하면은 라이닝이 일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중도 증가되고 또는 누수도 발생되지 않고 라이닝도 일체로 시공하고 라이닝은 중앙 벽체와 일체 시공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3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